예, 안녕하세요. 최규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며칠인지 아세요? 토요일이고요. 1월 8일입니다. 원래 금요일이면 제가 방송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꼬박꼬박 하던 날이었는데, 어제는 드디어 새해를 맞으면서 금요일 방송을 따로 하지 않고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쉰다고 해서 쉬는 건 아니죠.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풀어드릴 만큼 풀어드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되겠다, 잠깐 쉬어도 되겠다 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실제로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요게 작년에 1월 1일 날 1월 1일 날 디마불사, 최규문의 디마불사 1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1부 추적 마케팅이라는 게 뭔가, 2부 제가 10년 동안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다루면서 특히 페이스북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 3부 타겟팅 광고, 타겟팅 광고, 구글, 페이스북, 카톡, 네이버 까지 광고에 대한 어떤 온라인 타겟팅 광고에 대한 얘기들을 좀 3부에서 다뤘었고요. 4부 요새 이거 공부하는 분들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워드프레스. 그 모든 마케팅의, 특히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은 내 홈페이지다. 아무리 볼품없고 하잘것없어 보이는 누추한 학고방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지 온라인 광고는, 아니 온라인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 이게 가능하다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5부 81회부터 100회까지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마지막 파트였는데, 이때 이제 주로 했던 게 마케팅 자동화, 그리고 고객 어떻게 발굴하고 따낼 것인가, 여기까지 해서 사실 이제 1차 100일분의 어떤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다뤘어요. 이게 100시간, 그러니까 100회만 해도 2시간씩이면 200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적어도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상, 또 전체적으로 배워야 될 어떤 커리큘럼들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 초보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최대한 쉽게 풀어서 얘기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어디 뭐 딴 데 가서 파트별로 뭐 들은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를 듣듯이 이렇게 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4월까지 해서 100일 동안 해서 쉬고, 그 다음에 좀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매일같이 하느라고 진이 빠져서 5월 초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야방 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난번 연말 12월 31일에 135회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4월 봄에 100회까지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 단위로 바꿔가지고 끝주까지 35회를 더한 거죠. 그래서 토탈 작년 한 해 135회에 걸친 대장정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이 365일인데 135회에 2시간씩 방송을 했다 그러면 대장정이죠. 대장정. 그래서 다시 한번 그 100일 야방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조금 다시 좀 어드밴스드 혹은 좀 심화 과정 뭐 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것들, 퍼포먼스 마케팅, 구글 태그 매니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게 CRM 도구들로 위시폰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마존이나 뭐 구글의 그 메일 서버를 쓰는 방법, 예, 그리고 특히 고객의 행동을 우리가 데이터 차원에서 추적을 하려고 하면 추적 픽셀이라고 그러죠. 추적 코드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추적 코드를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함께 모아서 다루는 툴이 GTM 구글 태그 매니저예요.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또 마지막 부분에서 다뤘죠. 몇 번에 걸쳐서, 숫자는 제가 안 해놨는데 한 6, 7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단원의 피날레 마지막 부분은 제가 요걸로 7번을 했습니다. 요게 바로 가성비 슈퍼갑 플루언트 CRM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여기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왜 마케팅이 자동화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왜 개인 기업이나 혹은 뭐 작은 소규모의 소상공인들이라 하더라도 안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꽤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쭉 페이스북부터 구글, 뭐 카카오, 유튜브 다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1대1 마케팅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게 그만큼 손이 딸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의 자기 학습 기능이 워낙 발전을 하면서 점점 그런 개인 단위로 사람들의 행동을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툴에 대한 비용, 유지비, 사용 운영비도 정말 싸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1년 넘게 쭉 도입해보고 써보고 그러면서 어떤 게 저도 개인 기업이니까요. 1인 기업이나 혹은 또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적합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좀 적은 금액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툴을 찾고 찾다가 마지막에 우연히 소개받아 가지고 좀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응용 가능성이나 사용 금액이나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됐던 툴이 바로 여기 플루언트 CRM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쭉 한 2, 3개월에 걸쳐서 공부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세팅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확신이 좀 생겨가지고 이건 좀 더 우리나라 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전파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책을 한 권 써낸 거죠. 그래서 12월 5일 날 탈고를 하고 21일 날 크리스마스 전에 책을 하나 전자책으로 크몽에다가 올렸습니다. 이름하여 고객관리 자동화 하루에 끝내기. 원래는 여기 고객관리 자동화라는 이 표현 대신에 그냥 플루언트 CRM이라고 쓰려고 했어요. 플루언트 CRM 하루에 끝나기라고 이제 원래 초고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으로 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뭔 소린지. 플루언트 CRM 뭐예요? 플루언트는 형용사니까 그렇다 아는 사람은 안다고 치더라도 CRM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제 설령 그 CRM의 어떤 의미를 알아듣는 분들도 좀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염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럼 CRM은 그냥 풀어서 제목으로 가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CRM 고객 관계 관리란 뜻이거든요. 근데 관계란 말은 안 얘기해도 고객 관리 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심플하게 CRM이라는 말을 고객관리 자동화라는 이름 타이틀로 바꿔가지고 낸 책입니다. 전자책 188페이지고요. A4 빽빽하게 썼기 때문에 일반 종이책 분량으로 나중에 환산해서 만약 펴냈다고 그러면
거의 한 400페이지 넘게 나올 겁니다. 그만큼 그냥 뭐 크몽에서 일반적으로 저 이런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한 60, 70페이지 써서 뚝딱뚝딱 펴내는 그런 전자책 아닙니다. 거의 일반 단행본 한 400페이지짜리를 본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책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설명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거든요. 보다시피 여기 보면 플루언트 CRM부터 시작해 가지고 플루언트 폼, 플루언트 SMTP, 그리고 커즈 360 메시지라고 제가 한 가지를 덧붙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어떤 마케팅 환경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메일을 쓰는 것보다 모바일 메신저를 쓰는 걸 더 편해하고, 모바일 메신저 중에서는 전 국민의 95%가 카카오톡을 써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카카오톡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누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문자 전송을 대행해 주는 카카오의 에이전트사들이 국내 한 20개 정도, 그 정도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메시지 마케팅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다 위탁 구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대신 보내줄게, 그리고 보낼 때마다 얼마씩 돈 내,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를 각 개인들이 혹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세팅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는 허용이 안 돼요. 카카오의 정책이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들의 에이전트사를 경유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카톡 같은 거를, 비즈니스 카톡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어쨌든 이메일만으로는 완결이 안 되는 마케팅 구조가 있어서 이거를 메신저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는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뭐 이렇게 모디파이를 하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문자하고 카카오를 결합해서 쓸 수 있는 약간의 메시지 플랫폼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커넥터, 이쪽에서 만든, 그러니까 플루언트 쪽에서 만든 고객 DB 연락처 있죠.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주소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주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로 모바일 문자나 카톡을 날리는 방법. 그래서 요걸 추가로 붙인 겁니다, 개발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완결성을 높여가지고 이메일부터 알림톡까지 한 방에 끝내겠다, 요런 컨셉으로 만들었고, 또 이걸 실제로 쓰기 위한 제반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 놓은 책입니다. 12월 21일 날 제가 책을 오픈했는데, 지금 몇 개나 팔렸냐면, 어디 볼까요? 전문가 전원 전체 판매 개수가 여기 나오네요. 전체 지금 33권이 팔렸네요. 4권은 아직 다운을 안 받아 가셨고, 29명은 다운을 받아 가셨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 수익을 출금을 해 봤는데, 초기 반응은 좋아요. 한 200 넘게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됐나요? 2주 정도 됐네. 21일 날 나왔고, 어제가 7일인가 그랬으니까 2주 남짓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한 200 벌었어요. 이 책 가지고. 그건 이제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이 고객 관리 툴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어제 이제 뭐를 좀 하다가 이런 걸 안 쓰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아무리 써줘도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시연하거나 실습을 해보지 않고 혼자서 독학, 자습을 하기에는 이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능들,
세팅 환경까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메일만으로는 안 돼요. 문자 꼭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플루언트 CRM에다가 문자를 붙이는 그 핵심 그 방법,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웹훅이라는 거예요. 웹훅. 외부를 통해서 후크를 해온다. 여기서 말하는 후크는 뭐 고객을 후크, 뭐 당겨온다, 뭐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다 넘겨온다는 뜻이에요. 데이터. 이쪽 애플리케이션에서 잡아온 데이터를 저쪽으로, 저쪽에서 잡은 데이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서버와 서버 간에, 앱과 앱 간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방식을 웹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면은 이제 일종의 그 샌딩, 그 아웃바운딩이 되는 거고, 가져오는 거면 그 뭐 리퀘스트, 그러니까 요청을 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요 방식을 써야만 그 플루언트 CRM에서 잡은 고객 그 연락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른 쪽 사이트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메일 전송 서버를 경유해 가지고 딴 쪽으로 보낸다든가, 혹은 문자 전송 서버를 쪽으로 우리 데이터를 넘긴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가져온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웹훅을 통해서 세팅을 하는 게 제일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개별적으로 여기 보면 폼이라는 게 있고, 폼에서 받은 이제 그 이 엔트리, 요게 이제 우리가 수집하려고 하는 그 양식에다가 자기의 정보를 넣고 제출을 해서 우리 쪽에 멤버가 된 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참가 신청서 같은 걸 써가지고 회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참석 멤버가 되거나 하는 거를 보통 여기 워드프레스 기반이니까 요거 보통 서브스크라이버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독자, 그런 의미예요. 회원화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 그래서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버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응하는 방식이 이메일이나 그 다음에 화면에서 신청 접수되자마자 웹페이지 화면에서 바로 응답을 해줄 수도 있고요. 보통 땡큐 페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땡큐 페이지 살짝 보여준 다음에 이제 없어지면 그 사이에 이메일 쪽에다가 이제 좀 자세한 내용 안내를 이메일로 즉각적으로 자동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뭐 이메일만큼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하더라도 저희 쪽에 회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이러한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라든가 뭐 이 정도는 보낼 수 있잖아요. 뭐 단문 메시지 보통 많아봐야 한 90자, 조금 더 많으면 한 200자, 이 정도에서 보내는 것들이니까 단문 메시지 보내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메일보다는 훨씬 비싸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리마인드를 모바일로 시켜가지고 이메일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도 비싸다, 아니다, 그 문자도 비싸다, SMS도 비싸다 그러면 그거의 절반 가격으로 보낼 수 있는 거, 그게 카카오의 알림톡이에요. 광고성 메시지는 안 됩니다, 알림톡은. 그리고 카카오의 알림톡이 좋은 건 상대방의 카카오 계정을 몰라도 돼요. 전화번호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플루언트 폼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정보가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바로 휴대폰 번호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를 꼭 따니까 휴대폰 번호를 가져오는 순간 상대방의 카카오 아이디 계정을 몰라도 알림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는 게 가능한데, 이게 일반 SMS 문자보다 값이 절반밖에 안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문 메시지라고 하는 그 숏 메시지라는 얘기인데, SMS를 보내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평균적인 그 SMS 비용이 잠깐 한번 보실래요? 한 14원 내지 15원 정도 하거든요. 솔라피에서 보내면 되니까 대표적인 이거 20펀드고, 솔라피가 왜 안 보이죠? 요건가? 맞네, 솔라피.com. 여기 가보시면
그 솔라피에서 제공하는 이제 문자 메시지, 뭐, 그 다음에 카카오톡 알림,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여기에 솔라피랑 연동해가지고, 저희를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가격으로 여러분께 문자 통신이나 알림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 추가적인,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행의 대대행, 예, 위탁업자들이 자기들만의 커넥터를 개발해 가지고 값을 매겨서 이렇게 솔라피를 이용해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보면 뭐 무슨 알뜰톡 알뜰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라고 하는데,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나는 이거를 어느 가격으로 보낼 수 있어요 라고 그 보내는 가격을 제한해 줘요. 자, 여기 보면 이게 SMS예요. 단문 문자 15원 기본입니다. 보통 대부분이 SMS 보낼 때 15원 전후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 알림톡 10원이죠. 예, 5원이 더 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만약 우리가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게 광고성 문자가 아닌 일반 알림성, 정보성 문자라고 하면 알림톡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거든요. 둘 다 전화번호만 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뭐 15원 보낼 거 15원에 보내면 30%가 할인되는 거니까 33%가 안 보낼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보면 이제 그 비즈니스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뭐 친구톡, 예, 뭐 이런 거 있죠. 좀 비싸지죠.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 친구톡에 알림톡까지, 예, 여기까지만 하셔도 예, 문자로 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면 요게 단 1원이라도 싸면, 예, 카카오 알림톡이든 문자든 단 1원이라도 싸면 그걸 쓰는 게, 예, 대량으로 보내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플루언트 CRM 만들면서 우리도 커넥터를 하나 만들어 주자. 예, 물론 이게 솔라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 붙인 게 바로 요거예요. 마케팅 토스트. 커즈 360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예, 커즈 360 메시지라는 요 이름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토스트 그러면 책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전자책에 이 메신저를, 아니죠, 이 애플리케이션, 커넥팅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은 책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AP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솔라피랑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그걸 통해서 문자를, 네, 플루언트 CRM에서 뭐 획득한 그 연락처 정보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는 거.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개발하시는 분한테 남들보다 이런 식은 싸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문자 15원이었죠. 14원으로. 카톡 아까 10원이었죠. 9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예, 그런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플루언트 CRM 제가 제공한 그 설명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린 그 전자책을 보시면 요 마케팅 토스트를 어떻게 붙여서 국내 문자 및 카톡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세팅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웹훅이라는 도구 있었죠. 네, 요거를 쓰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 마케팅 토스트, 예, 커즈 360의 그 메시지 기능을 연동해 가지고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치더라도 뭐가 하나 문제가 되냐면요. 저거는 솔라피라는 그 카카오의 그 대행사, 예,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그 전송 서버를 경유해 가지고, 예, 다른 그 전송망을 이용해 가지고 보내는 거라서 저렇게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10원, 15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굳이 꼭 남의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대행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내가 물어야 되나? 이게 아깝다라고 판단되면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다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나 가능한 건 아닌데, IFTTT라는, 예, if this then that, 이렇거든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피어라는 서비스를 훨씬 많이들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제피어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앱에서 얻어낸 정보를 다른 쪽 앱으로 중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원조죠. 예, 제피어를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피어의 원조에 해당하는 게 이 if this then that, IFTTT라는 그런 서비스예요. 한번 가보시면 이런 사이트인데요. IFTTT. 네, 여기 이렇게까지면 여기 IFTTT만 있으면 돼요. 복사. 하나 이건 지워버려도 되겠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100일 야방에서 IFTTT 어떻게 쓰는지도 일부 공부를 하셨었어요. 옛날 기억을 혹시라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되새겨 보시고요. 예, 이렇게 IFTTT라고 들어가 보면 물론 로그인을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마이 애플릿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든 앱이란 뜻이에요. 앱릿, LET 요게 붙으면 그 작다 이런 뜻의 그 어미예요. 어떤 소책자, 팜플렛, 리플렛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간단한 어떤 그 앱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애플릿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이런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뭐를 누구에게 보내라. 예, 뭐가 어떻게 어떤 이벤트 네임으로 누구에게 SMS를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 받아온 그 전화번호에다가 이런 메시지, SMS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보내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연결 커넥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바로 이 IFTTT의 애플릿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보죠. send on SMS. 어가 돼야 되겠죠? 왜 이걸 on을 썼을까? S가 2로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는데 왜 on을 썼을까? 뭐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send 어라고 안 하고 on이라고 일부러 강조한 건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는 요거를 세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 솔라피 같은 그 전송 서버, 문자 전송 서버를 경유하는 대신에 내 쪽, 내가 쓰는 우리 폰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그 1대1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문자를 보내는 게 가능하잖아요. 물론 폰의 사용 비용이 나오죠. 문자 얼마, 데이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차징이 되니까 한 달에 3만원, 4만원 뭐 이상 뭐 아주 고급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은 막 한 9만원까지도 나오잖아요. 5G 같은 거 쓰면. 근데 그때 혹시라도 그게 뭐라고 그러지 그걸? 그 문자 무제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있죠? 한번 찾아볼까? 문자 무제한 요금제. 여기 있네. 문자 무제한 요금제라는 게 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아까 우리 카톡이 얼마였다고요? 뭐 1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9원, 뭐 여긴 7.9원, 거의 8원 단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네. 뭐 영원 요금제, 여기 있네. 문자 무제한 요금제, SK 뭐 무슨 요금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그 서비스에 여러분이 가입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무제한 요금제 여기 33,900원. 그러면 34,000원이라는 얘기네. 요 정도 34,000원 정도를 내면은 무제한 요금을 이건 무제한 요금제인데 이게 문자 무제한이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알뜰폰 같은 거 쓰면 33,000원까지. 어쨌든 요런 그 서비스에 가입을 만약 해놨다 그러면 만약 내가 한 달에 보내는 문자 비용이 뭐 이렇게 3만 원을 뭐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무제한 문자 요금제를 내가 채택해서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면 이쪽 폰을
발송 서버로 만들어서 쓰는 셈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이 이 IFTTT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Send on SMS. 여기도 오늘 쓰기 썼네요. 그래서 누구누구님의 전화번호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어떤 데이터, 요 전화번호 누구에게 보낼지 이 전화번호 데이터가 딱 넘어오는 순간에 미리 작성되어 있었던 이 템플릿 메시지죠. 이를 자동으로 그 사람 이름, 뭐 그 사람의 뭐 직책, 뭐 이런 거를 꺼내와 가지고 바로 쏘는데, 이 쏘는 기능을 뭐에서 한다고? 안드로이드 폰의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내 폰에서 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요거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됩니다. 애플 폰은 이런 웹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서버로 삼아서 어떤 게 문자를 날리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쉽게 허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건 안드로이드 폰, 구글 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어쨌든 요런 세팅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문자를 내 폰을 이용해 가지고 보내면서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세이브 하거나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셋업을 하는 거냐. IFTTT에다가 SMS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거를 플루언트 CRM에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썼던 전자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고 가장 실용적인 그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선은 먼저 요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리를 좀 해드릴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1. 제목은 IFTTT에 안드로이드 SNS라는 그 영어로 쓸게요. 그냥 영어 원문으로. 안드로이드 SMS라는 앱이 있어요. 앱을 이용해서 플루언트 CRM에서 플루언트 폼이죠. 정확하게 하면 플루언트 폼에서 수집한 전화번호로, 물론 휴대폰 번호로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를,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미리 작성된 템플릿, 뭐 알림톡을 보내는 거랑 비슷하죠. 알림톡도 그냥 막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광고성 메시지가 아니에요 라는 거를 카카오의 검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이미 짜여진 문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템플릿 문자를 보내는 방법 혹은 순서,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선 IFTTT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 그래서 여기서 회원 계정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로그인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IFTTT 가입했으면 아까 뭐 하거든 뭐 하라, if this then that 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거를 개발하는 거를 애플릿이라고 그러는데요. my 애플릿을 하나 생성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my 애플릿은 뭐예요? 전화번호가 들어오거든, 이게 if this죠. 어떻게? 안드로이드 폰으로 단문 메시지 SMS를 보내라. 이게 then that이죠. if this 전화번호가 뭐 어디서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뭐 구글 뭐 시트를 통해 들어오든 뭐 플루언트 폼을 통해 들어오든 뭐 어디서든 하여튼 이쪽 IFTTT 쪽으로 전화번호가 하나 접수가 되거든. 그걸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 가지고 SMS를 보내라 라고 if this then that 요런 어떤 애플릿을 하나 내가 짜면 됩니다. 네, 짜는 방법이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자 이제 이렇게 짜내면 이렇게 비로소 문자하고 그 전송하는 이제 그 세팅이 이렇게 해야지 끝나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요게 애플, 여기 마이 애플릿, 요게 바로 템플릿이에요. 이게 문자 보내는 문자 템플릿이 이게.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플루언트 CRM에서 정확하게 플루언트 폼에서 접수된 정보, 예, 보통 컨택 정보인데 여기에 이게 바로 휴대폰 번호가 된 거죠. 휴대폰 번호를 어디로 보내라? 저쪽 IFTTT 쪽으로 보내줘야죠. 예. IFTTT 쪽 서비스로 보내라. 예. 요 작업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당연히 요걸 세팅하는 게 뭐라고요? 어느 앱에서 다른 앱으로, 어느 프로그램에서 딴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기능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웹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웃바운드냐 인바운드냐의 차이는 있는데, 보통 여기는 보내라니까 아웃고잉이라고 그래요. 아웃고잉. OUT 아웃고잉 GOING. 예. 밖으로 내보내는 웹훅을 개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작업을 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셋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잠깐 전에 아까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아웃고잉, 요게 웹훅을 이용해서 그 IFTTT가 다른 쪽에서 받아온 정보를 가지고 자기 서비스 안에 만들어 놓은 애플릿 쪽으로 전달해 주는 기능. 그러니까 플루언트 CRM에서 IFTTT 쪽으로 보냈으면 그 보낸 데이터를 플루언트 쪽에서 IFTTT로 받아오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이 애플릿을 짜야 되는가. 그동안에 이제 단문 메시지를 보내라라는 건 했지만, 이 앞에 if this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이게 안 들어있는 거거든요. 백으로 돌아가면, 좀 전에 녹색으로 보였던 건 요 then that SMS를 이렇게 보내라라는 항목을 여러분이 보신 거고, 정작 앞부분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거든 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 있죠. receive web request. 요게 웹훅입니다. 웹훅을 이용해 가지고 네가 어떤 웹을 통해서 뭔가를 받거든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짜 주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어떤 리퀘스트, 요청한 요청문을 receive, 수신을 하거든, 그 이벤트에 요게 그런 어떤 수신을 하거든 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서버에서 발생한 하나의 이벤트인 거죠. 그 이벤트에다가 요 이름을 주고, 이벤트의 네임, 이름을 주고, 이벤트 중에 요런 이벤트가 발생하거든, 어떻게 요걸 트리거로 삼아서 뭐뭐 하거든 이라는 트리거로 삼아 가지고 그 다음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에디트 트리거 필드를 세팅하는 그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가지고 then that 쪽으로 그 연결을 하셔야 돼요. 요걸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TTT 처음으로 들어가면 요거는 나와 있는 상태고, 아까 하나 우리가 열었었죠. 마이애플릿.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먼저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여기 IFTTT에 내가 회원가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 create 있죠. 그리고 이제 create your one applet 이게 나오면 뭐라고요? if this 요거를 add 해라. 새로운 if this 트리거 정보를, 트리거 조건을 하나 생성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add.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choose a service. 어떤 거를 트리거로 잡을 건데, 여기 수많은 어떤 액션들이 있는데, 네가 한번 하고 싶은 걸 찾아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맨 먼저 어디에서 웹훅을 이용해 가지고 남들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거든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걸로 한다고 그랬어요?
훅이라는 도구로 한다고 그랬죠. 웹훅을 찾아봐야 돼요. 먼저 이게 조건식에서 조건식을 감당해 줄 그 앱으로 웹훅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많죠. 예, 요 앱과 앱 간의 연결을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제피어예요. 그 제피어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 연계가 무려 3,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와 유사하게 IFTTT가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쭉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웹훅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갈고리 3개가 삼각형 형태로 묶이는 거를 보통 웹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어디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라 라고 하는 거에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 구글 시트하고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트리거 정보 확보의 방법 중에 하나가 웹훅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안드로이드 SMS, 이게 이제 다음번에 액션용으로 쓸 거고요. 잠깐 찾아봐야 되겠네요. 안 보이는데. 예, 안 보이면 못 찾겠으면 여기서 한번 뒤져봅시다. 예, 웹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W 웹훅 바로 나오네. 웹까지만 치니까 여기 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타나긴 나타나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웹훅. 이걸 클릭하면 S까지 붙어 있네요. 웹훅스. 요런 애플릿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나타나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죠. Receive a web request with a JSON payload. JSON 이거 자바스크립트 언어인 거 아시죠? 전 몰라요 이거 뭔지. 아마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짜서 그걸 자동으로 가져오는 어떤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 못하겠고, 여기 보면 receive a web request, 그러니까 웹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받거든 이란 뜻이죠. 우린 제이슨의 프로그램까지 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플루언트 CRM이나 뭐 구글 시트나 이런 쪽에서 넘어오는 전화번호 정보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그걸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트리거 여건으로 작용하니까 우린 요거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개발자도 아니고. 그래서 receive a web request 항목을 선택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이벤트명을 그냥 만들어 주면 돼요.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냐, 그냥 이름을 쓰면 됩니다. 뭐 내가 뉴스레터를 보내기 위한 용도다. 그럼 뭐 뉴스레터 뭐 이렇게 써놓어도 되고요. 이벤트명을 내가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는. 이게 앞으로 IFTTT에 만들 수 있는 앱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무슨 이벤트명은 뭐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신청서를 접수했다, 아니면 무슨 뭐 강의를 하는데 참가생을 모집했다, 그러면 그것과 관계된 어떤 이미지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플루언트 CRM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싶다,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플루언트 CRM에 뭐 플루언트 CRM도 양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떤 양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교육 참가자를 위해서 뭐 만든 거다. 그럼 뭐 이제 그런 뭐 렉처 이런 식으로 내가 구분할 수 있도록 플루언트 CRM에서 강의 그 교육 참가자 뭐 강의용으로 만든 어떤 그런 경우일 때 거기서 넘어오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름을 이벤트명으로 붙여놓자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create trigger 요 조건을 트리거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if this에 해당하는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쪽에서 웹훅으로 받아가지고 이건 뭐 어디서 받아오는지는 나중에 요 웹훅하고 이쪽으로 보내주는 웹훅의 주소만 서로 통일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then that, 그래서 뭘 하라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여기 안드로이드 폰으로 SMS를 보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선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SMS 메시지를 안드로이드로 해서 보내라. 안드로이드 폰을 서버로 삼아 가지고 문자를 보내라. 이런 거예요. 요거 선택. 그러면 먼저 어느 번호한테
누구에게 to 누구에게 보낼 건데 문자를 만약 접수된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겠다 그러면 여기 add ingredient 뭔가 이게 선택지 중에서 찾아라는 얘기예요. 보면 선택지가 많지도 않아요. 웹 훅으로 그 리퀘스트로 보낼 수 있는 게 변수 value 1, 2, 3 더 많게 할 수도 있는데 요 앱 그러니까 IFTTT에 제공되는 이 send 안드로이드 SMS라는 이 앱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이 변수를 딱 3개만 줘요. 1, 2, 3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름 뭐 전화번호 뭐 이메일 근데 사실 문자에서는 이메일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름 뭐 직책 아니면 여기 이제 뭐 전화번호 뭐 하여튼 value 1, 2, 3 중에서 하나는 전화번호 용도로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삼아서 하는 테니까 자 어느 쪽에서 받아온 그 필드 값이 3가지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몇 번 value 값을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value 1에다가 문자 번호를 할당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value 1을 선택하면 되죠. 혹은 아니야 이거 딴 사람 그 사람한테 보내지 않고 그냥 고정 붙박이로 요 문자는 나한테만 보낼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내 전화번호를 쓰면 돼요. 요거 value 값은 딴 용도로 쓰고 여기는 그냥 뭐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전화번호로 보내야 무조건. 그러면 010 제 번호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여기에서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어디로 올까요? 제 번호로 들어와요. 이게 to거든요. from이 아니라 어느 번호에서 보낸다 이게 아니라 그냥 to예요. 그래서 요 번호로 들어오는 건 이제 알림을 받을 때죠. 그 플루언트 폼에서 신규 접수자가 발생하거든 그 알림을 내 폰으로 보내줘라. 만약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 번호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써야죠. 여기 뭐 플루언트 폼 뭐 매월 며칠자 강의에 참석자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냥 이 텍스트로 쓰면 돼요. 메시지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나 그 올 들어서 처음으로 여는데 그러면 1월 14일이거든. 1월 14일 플루언트 한글도 됩니다. 근데 90자까지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단문 메시지가 한글로 플루언트 오프라인 과정이니까 원데이 과정이라고 했어요. 원데이 과정 새 신청자가 접수되었네요. 확인해 보세요. 이게 나한테 보내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create 액션 요거를 보내라는 얘기예요. 확인해 보세요 라고. 물론 여기다가 요런 걸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새 신청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 새 신청자 아무개가 접수되었네요 라고 만약 하고 싶으면 요 신청자 뒤에다가 add ingredient 해가지고 여기다가 value 2 요 value 2를 이쪽 만약 플루언트 폼에서 우리가 받아온다면 플루언트 폼의 value 2를 그 사람의 이름 필드로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개 신청자가 접수되었네요. 아니면 이분한테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대신에 그 연락 주세요. 연락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디로? 이 아무개의 전화번호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개가 접수되었으니 그 아무개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까 그 번호로 연락하세요 라고 나한테 통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 여기 value 2를 썼으니까 아까 우리가 value 1을 휴대폰 번호로 쓰자고 했잖아요. value 1에게 아니 value 1 번호로 쉽게 하면 아무개님 새 신청자한테 그 사람이 자기가 입력한 전화번호 문자로 연락하세요 라고 이런 메시지를 나한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개념이에요. 만약 여기다가 value 1을 쓰면 요 메시지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신청한 그 접수자 그 사람의 전화번호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메시지를 다르게 써야 되겠죠. 플루언트 원데이 과정에 잘 접수되었습니다. 뭐 이메일 안내문을 보내드렸으니 확인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써야 되겠죠. 대신 여기다가 여기 번호 대신에 그냥 아까 value 1 이걸 그 사람이 우리 쪽에 넣은 그 메시지 전화번호
필드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럼 바꿔야죠. 프론트 원데이 과정에 잘 접수되었습니다. 네, 안내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니까 이번에.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죠. 애플릿을 하나는 보내는 용도, 하나는 내가 알림을 받는 용도. 애플릿을 두 개를 똑같이 만드셔도 돼요. 어차피 트리거 조건만 웹후구를 통해서 어떤 휴대폰 정보가 들어오거든 이라는 그 트리거 조건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create, 여기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이건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니까, 접수자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날짜는 다음 과정을 또 열 수도 있으니까 생략합시다.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그냥 그 일반적인 용도로 쓰고 싶으면 이게 템플릿에 해당하는 거니까 특정 과정 이름을 딱 하나 뭐 이렇게 정해 놓지 말고, 우리 회사명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뭐 소셜스쿨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면 소셜스쿨 교육과정에 잘 접수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두루뭉실히 써놓으면 굳이 매번 어떤 새로운 강의를 열 때마다 이 애플릿을 막 매번 수정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냥 디폴트 템플릿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뭐 이렇게 수정을 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뭐 며칠자 과정에 잘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일자가 지나가 버리면 그 문자를 또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은 이 템플릿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에디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뭉뚱그린 어떤 그런 표현을 아예 메시지로 그냥 잡아놓고 쓰든가, 아니면 개별 뭐 강좌명, 뭐 특정한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수정해서 쓰든가, 그건 내 마음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하냐에 달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create action, 이렇게 하면 드디어 웹훅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정보는 휴대폰 번호면 충분해요. 휴대폰 번호가 들어오거든, 뭐 잘 접수되었으니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라는 전화번호, 메시지를 이 사람이 여기서 받아온 전화번호로 문자를 전송해라 라는 이런 IFTTT의 애플릿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Continue. 그러면 자동으로 이 애플릿의 이름이 붙어요. 보통 이 웹훅을 이용해 가지고 처음 이런 트리거를 조건 줘서 애플릿을 쓰면 요런 이름이 붙어요. if make event.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생성하는 게 뭐라고 발생하거든. 아까 우리가 이 이벤트 이름을 뭐라고 줬었어요? FCRM 렉처라고 줬잖아요. FCRM 렉처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거든 then SMS 메시지를 누구에게, 어떤 접수자의 폰 번호로 보내라. 요런 이제 애플릿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receive notification when this applet runs. 요 애플리케이션이 수행이 되거든 notify 알림을 나한테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마이 애플릿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플릿이 작동했는지를 일종의 로그, 기록으로 나한테 알려주겠냐 이런 뜻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때그때 받아보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으면 finish. 그러면 이제 애플릿 하나가 땅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넥트가 일어나죠. 필요하다면 여기 에디트 눌러가지고 언제든지 이 내용은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 애플릿 가보면 하나가 딱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면 여기 if make event FCRM lecture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거든 밸류1에게 이런 내용으로 send를 해라 라는 요 애플릿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제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FCRM 쪽에, 프론트 CRM 쪽에다가 얘를 연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쪽 어디든가로부터 전화번호를 받거든 이라는 지금 이 트리거가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겠다고 하는 정보와 그 다음에 플런트 쪽에서 보내겠다고 하는 그 값을 일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웹훅이라는 그 상호 통신 그 약속, 규약에 따라서 예, 외부에 있는 플루언트 폼에서부터 접수된 전화번호를 이 IFTT 쪽에 요 애플릿 안으로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요게 선행 작업이에요. 요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 게. 자,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아까 봤던 요 웹훅. 플루언트 폼에 이게 프로 버전에서만 제공되는 툴입니다. 프로 버전으로 안 가면 이 웹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 봐야 연간 60불. 뭐 비싸지도 않아. 59불이에요. 그러니까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루언트 폼 프로 버전을 깔고 내가 어떤 그 폼에다가 어떤 폼에서 들어오는 거에다가 웹훅을 세팅을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all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쭉 폼을 만들어서 교육 뭐 신청이 됐든 뭐 회원 가입이 됐든 쭉 받아가는데, 지금 저번에 제가 최초로 만들었던 게 이제 제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온 거고요. 108번을 실험했는데 56명이 살아있네요. 그러면 거의 절반은 테스트용으로 썼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든 게 이 FCRM 전자책을 다운로드 한 사람, 그리고 또 FCRM의 실무과정 신청자, 요거네요. 이제 6번 여기에다가 다음 주에 있는 그 플루언트 CRM 실습과정 참가자를 요 폼으로 받았거든요. 폼 그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에디트 가보면 뭐를 받았는지가 나와요. 요렇게 이름, 이메일, 휴대폰, 그 다음에 혹시 무슨 과목을 신청하실래요? 뭐 질의사항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어요? 뭐 요런 내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목이네. 6개 항목. 요건 선택이니까 뭐 굳이 입력을 안 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접수되게 돼요. 요렇게 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폼으로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휴대폰 번호는 여기 있네요. 여기 3번 세 번째 있는 필드, 여기에서 받은 정보를 웹훅을 통해 가지고 IFTTT에 아까 FCRM 렉처라고 만든 그 애플릿 쪽으로 넘겨줘라 라고 하는 걸 짜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 세팅은 어디서 한다? 여기 세팅 인티그레이션. 요 실무 과정에 대한 폼으로 들어온 정보 중에서 휴대폰에 해당하는 필드 정보를 IFTTT에 내가 새로 만들었던 그죠? FCRM 렉처라는 애플릿 쪽으로 보내자라 라는 명령을 이제부터 짜야 되는 거예요. 세팅에 가가지고. 자, 그럼 세팅 중에서 여러 세팅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데이터와 데이터를 넘겨라 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 작업이기 때문에 이 웹훅 모듈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여기 add new 얘를 눌러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새로. 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IFTTT SMS 아까처럼 나에게 보내라 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자한테 잘 접수되었어요 라고 확인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다 문자 세팅이에요. 자,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를 그걸 보여드릴게요. 뭐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면 이제 그 만드는 창이 뜨는데 어떤 식으로 뜨냐면 이건 이제 수정 모드죠. 요런 식으로. 요 웹훅의 이름이 뭐냐? 그리고 맨 먼저 나오는 게 리퀘스트 URL이에요. 이게 바로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자고 했기 때문에 그 웹의 어떤 특정 위치잖아요. URL이. 그 URL에 있는 정보를 차례대로 약속한 순서대로 가져가자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우편물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면 얘가 사서함의 주소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야방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비유를 해드렸는데, 만약 우리가 같은 시간에 직접 만나가지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이동 물건 보관함 서비스에 몇 번 캐비넷에다가 그 물건을 놓고 가시면 그리고 그 캐비넷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 키, 열쇠 키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날 때 그쪽 사서함 갈 일이 생길 때 당신이 준 그 열쇠 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열고 제가 알아서 가져갈게요. 이런 식의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서함에 해당하는 위치, 이게 웹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URL을
고유한 위치로 잡아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잘 보시면 IFTTT로 트리거 조건을 아까 우리가 FCRM 렉처라는 트리거를 이벤트가 발생하거든 이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건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새로 만드는 걸 보여주려고 해서 뭐죠? FCRM 렉처라고 했고요. 원래 이제 어저께는 제가 그 이름 대신에 FCRM 원데이 과정이라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FCRM 원데이 과정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거든. 요 with key 열쇠, 그러니까 그 사삼에 와서 이 물건을 꺼내갈 수 있는 사람의 키값, 이게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사람의 유저 키예요. 유저. 요 사람이 오거든 그 사람에게 요 값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누구랑 얘를 주고받을 건지를 미리 약속을 한 내용을 여기다 아예 그냥 이 URL 주소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따로 세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요 키값 사용자 키라고? 이게 누구 사용자? 요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IFTTT에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FTTT의 그 유저 정보가 여기에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도대체 사람마다 다를 텐데 누구라고 지정하는 거니까 요거를 어디서 따오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IFTTT 만들었으니까 여기 IFTTT의 웹훅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보냈는데 이 웹훅을 쓰게 되면 유어 키는 요렇습니다 라고 제일 먼저 하나 딱 보여주는 요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IFTTT에 먼저 가입을 하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찾냐면 이렇게 IFTTT의 그 메인 화면에 갔을 때 여기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여기 디벨로퍼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크리에이트 앞에 요거를 펼쳐보시면 여기 몇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도큐멘테이션은 보통 이제 어떤 설명서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자들한테 주는 개발 지침서를 보통 도큐멘트라고 그러거든요. 요걸 열어보시면 요렇게 우리 IFTTT에서 개발자에게 드리는 기본 개발 지침서는 이렇습니다. 뭐 인트로, 개요부터 시작해 쭉 나오는데 요 중에서 쭉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나의 정보, 트리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이 중에서 어떤 값을 찾아야 되는지 잠깐 스톱해 놓고 찾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시 갑니다. 찾았어요. 이게 이제 설명서, 이 IFTTT 개발자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서를 알려주는 걸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찾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화면이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일반적인 설명서고, 다시 보니까 이제 웹훅이라는 그런 도구를 쓸 경우에 그 웹훅에 대한 이 도큐멘테이션만 따로 설명해 놓은 데가 있네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지 마시고 여기 맨 끝에 있는 내 계정 있죠. 나의 얼굴 프로필 사진 아직 안 넣어놔서 안 보이는 거지만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메뉴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내가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마이 서비스, 이걸 누르면 내가 현재 갖다가 쓰고 있는 트리거용으로 쓰고 있든 액션용으로 쓰고 있든 내가 지금 갖다가 쓰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SMS, 이건 아까 우리가 문자를 보내라라는 액션용으로 썼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뭐를 가져와라 하면, 혹은 구글 시트에서 뭐를 가져와라, 이건 제가 그동안에 썼기 때문에 제 사용 서비스 앱들 중에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펼쳐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연동, 우리 IFTT에서 쓰는 웹훅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하면 요렇게 다른 건 일단 차치하고 웹훅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외부랑 웹훅으로 통합을 하고 싶거든 요거에 대한 도큐멘트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도큐멘트가 바로 외부의 데이터를 끌어오거나 혹은 받아오는 어떤 이제 그런 용도로 이 인티그레이션 통합을 하고 싶을 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예요. 요 도큐멘트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도큐멘트. 그래야지 예, 요 첫 번째 항목에서 유어키 요겁니다라고, 요거는 아까 우리가 IFTTT에 회원가입을 하면 그 고유하게 임의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약 어떤 트리거를 위한 용도로 이벤트를 만들 경우 요러요러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샘플을 그 일종의 그 공식 형식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HTTP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주소 있죠. 이 주소. 예. 예. 요 주소에다가 여기 보면 싹 가려지죠. 요 트리거로 쓰고 있는 그 이벤트에다가 당신의 기본 키 값을 아예 포함을 해가지고 뭐를 해라? 예, 제이슨으로 해가지고 value1, value2, value3를 보내라. 예,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다가 직접 그러니까 그 넣고 테스트 해보면 돼요. 그러면 바로 문장이 가요. 아까 우리가 어떤 트리거용 그 if this에 해당하는 걸 만들었었죠. FCRM 영어로 써야지. FCRM 렉처라고 썼었죠. 강좌. 예, 요게 이벤트명이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아까 SMS 앱에 만들어놨던 그 이벤트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고, 예, 요거를 그냥 예, 전체를 카피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 예, 이렇게 해놓으면 그 나의 고유 넘버를 이미 갖고 있고 여기를 서로 얘와 교류해서 요 이벤트로 요 웹 주소 URL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서로 포스트 예, 사스함에서 주고 받겠다는 거예요. 예, 요걸 따오면 이제 세팅이 가능한 거죠. 아까 어디에서? 여기서. 예, 여기다가 고스란히 좀 전에 카피한 예,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카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IFTTT의 트리거 FCRM 렉처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IFTTT 사용자명 계정명 뭐 여기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포스트 이 리퀘스트 메소드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원래는 get이 디폴트로 잡혀 있을 거예요. 얘는 항상 사스함 구조로 간다. 포스트. 그 다음에 이 방식은 폼이라고 원래 돼 있는데 이것도 제이슨 방식으로 간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포스트에 제이슨 포맷으로. 예.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포맷을 통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엑셀은 엑셀 데이터, 뭐 HW는 HWP 이런 식으로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포맷 형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부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포맷은 그냥 제이슨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스한 방식으로 제이슨 포맷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보낸다 라고 세팅하면 되고요. 이거 다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에게 이걸 보낼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헤더 부분을 쓰셔야 돼요. 원래는 노우 헤더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거 위드 헤더로 이렇게 이 클릭을 바꾸시면 여기에 거기 헤더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집어넣을 건데 라고 이렇게 쓰는 칸이 하나 자동으로 딱 떠요. 여기서 딴 거 쓸 거 없고요. 원래는 여기 컨텐츠 타입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펼쳐볼게요. 여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헤더 쪽에는 여기 authorization이라고 일종의 그 보안 인증. 내 사스함에서 데이터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그럼 네가 누군지 나한테서 거기 사스함을 열어도 되는 거를 인정받은 적이 있는지 너의 정체를 밝혀봐. 이게 authorization이에요. 근데 요거를 따로 안 만든 이유는 그 정체를 여기다가 이미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개가 우리 사스함에 찾아오거든 이라고 이 authorization 정보를 미리 넣어버렸기 때문에 요건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여기다가 요 정보를 안 넣었으면 위드키 뭐뭐뭐 이 아무개 이게 없었으면 요걸 별도로 authorization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요 키 값을 유저 니꼬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유저가 비밀번호 키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 비밀번호 키는 몇 번 해가지고 예, 그 사람에게 요 부분을 authorization에서 따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미 여기다가 아무개가 오거든 그 사람한테만 할당된 사스함을 열게 해라 라고 이미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authorization 센터는 필요 없고요. 여기 그냥 컨텐츠 타입만 제이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주고받을 거야 라고 한 줄만 딱 세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이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 건데 데이터를 주고받을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원래는 이제
뭐 all 필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기 selected 필드를 바꾸세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한 줄 플러스 누르면 두 줄, 세 줄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저기 IFTTT에서 그 FCRM 렉처라는 그 트리거를 짤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값이 value 1, 2, 3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value 1, 2, 3 뭐 굳이 필요 없죠. 템플릿을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우리가 썼던 게 value 1, 폰 번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뭐 아무개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이름을 안 썼다 그러면 value 2도 필요 없어요. 그냥 폰 번호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근데 만약 이제 그 메시지 본문 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 value 2로 이름 하나 정도는 더 가져올 수도 있죠. 또 필요하다면 뭐 이 사람의 뭐 직장 정보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value 3를 하나 더 만드셔도 돼요.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계속 생기거든요. 그 value 3까지 쓸 수 있었으니까 value 3 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뭐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value 3. 근데 이거는 그 IFTTT의 애플릿에다가 우리가 써놓은 거여야 돼요. 안 써놓은 거면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의미가 없어요. 굳이 보내봐야 쓸모가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다면 뭐 이메일을 써도 되겠죠. 네. 필요 없으면 다 지워버려도 됩니다. 이쪽에서 받은 정보 중에서 IFTTT 쪽으로 꼭 넘겨줘야 되는 것만 이 리퀘스트 필드 항목에 바디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셀렉티드 필드 해가지고. 그리고 업데이트하면 이 정보를 그쪽으로 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메일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름을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그 우리 애플릿에 거기다가 이름을 한번 넣어보죠. 뭐 아까 우리가 애플릿 만들었을 때 닫아버리고 이제 얘는 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마이 애플릿 가보면 요거였죠. FCRM 렉처 요거에 들어가서 요거의 트리거 조건을 우리가 에디팅 해야 되니까 그 에디팅 할 때는 여기서 말한 에디트로 자꾸 들어가는 어떤 버릇들이 있는데 요거는 요 제목을 타이틀을 수정하는 에디트예요. 에디트 타이틀이라고 돼 있죠. 이거 말고 세팅에 가셔야 돼요.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위에 세팅을 들어가야지 요거에 대한 이 설정 상태를 바꿀 수 있는데 대는 뭐 상관없죠. 아까 얘기 요 리시브 쪽에 요 부분만 바꾸면 되잖아요. 렉처라고 돼 있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업데이트 시키자. 요거를 에디트를 눌러야죠. 에디트를 이렇게. 요건 에디트 네임만 있네. 네임만 말고 아까 우리 그 구조에서 저거 만들기로 했잖아요. 어느 번호로 누구 어떤 메시지를 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정을 여기 있네요. 요 메시지를 그렇지. 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플루언트 원데이 과정 잘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아까 우리가 value 1은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지금 받아왔잖아요. 근데 아무개님이라고 이름까지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 add ingredient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value 2 하고 어떻게 해요? 님 하면 되겠죠. 님.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내온 이메일 전화번호를 통해서 아무개 그 사람이 입력한 이름을 따와 가지고 value 2의 이름님 플루언트 원데이 과정 잘 접수되었습니다. 안내 메일을 확인하세요. 요렇게 써놓으면 이제 value 1, value 2가 값이 다 차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셋업을 할 때는 이렇게 집합 표시 두 개로 변수 표시가 되는데 업데이트 이렇게 한번 눌러버리면요 얘가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뭐 집합 표시 두 개가 왜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업데이트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 내용이 살짝 바뀌어서 아무개님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value 2 값으로 해서 불려오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거 수정했으니까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애플릿에 수정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걸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아까 여기 CRM에 와가지고 value 1 폰. 이 폰은 그 고객이 집어넣은 휴대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value 2 그 사람의 이름. 여기 네임도 있고 여기 소문자 네임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건 제가 따로 설명을 책에도 써놨는가 책에는 못 써놨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이 네임이 우리처럼 성하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통으로 쓰질 않거든요. 예, 보통 first name, last name 나눠져 있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middle name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 항목이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세 칸으로 만들어져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두 칸, 세 칸 만들어 놓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으로 그 middle name이나 last name은 아예 체크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그냥 first name 하나만 가지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first name 이렇게 해서 정해 놓으면 그 이름이라는 필드 값을 갖고 있는 거기에 들어온 정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더 깊게 알려고 하면 프로그래밍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약속하고 쓴다. 특히 우리 그 마케팅 토스트 커즈 메시지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value 1, value 2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 쓸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됐으면 업데이트 웹훅 이렇게 되면 성공 success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게 벌어지냐면 요 폼이 접수가 되거든 이라는 거예요. 요 폼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폼이냐면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 폼이고, 이 폼은 어디 뭐 웹사이트에다가 삽입을 해도 되고, 뭐 단독 별도의 그런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링크로 뿌리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요렇게 해서 누군가가 노출된 걸 가지고 이름, 이메일, 휴대폰, 그 다음에 신청 옵션, 질의사항, 경로하고 딱 하고 여기 사람이 신청하기 버튼을 딱 누르자마자 요 폼에 해당하는 트리거 조건이 짜다다다닥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알림 메일을 보내오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뭐 안내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와중에 휴대폰 번호가 있었으니까 휴대폰으로 문자를 쏘는 것도 여기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접수하자마자 요 제출 버튼이 누르자마자 그때 휴대폰 번호를 타고 뭐가 날아간다고요?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우리 그 FCRM 렉처라고 하는데 설정해 놨던 SMS 메시지 있죠. 아무개님 플런트 원데이 과정에 잘 접수되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요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요게 문자를 세팅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책에다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책만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특히 여기다가 뭐 유저 뭐를 넣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더 헷갈리시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IFTTT의 앱을 이용해 가지고 SMS를 가장 심플하게 보내는 세팅 하나를 오늘 맛보기 새해 첫 선물로 여러분들한테 공지해 드립니다. 공개해 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녹화를 하고 나서 이거 정말 고급 정보인데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해? 아니면 우리 그 멤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 풀기로 했어요. 공개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대신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 있어요. 이제 그거죠. 카카오의 알림톡을 세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여기는 그냥 IFTTT만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가장 간편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실제로 솔라피의 서버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활용도가 훨씬 넓어질 수 있거든요. 서로 간에 물론 이제 API로 서로 통일해야 되는 어떤 문법적 요소들이 있지만 더 좀 유들이 있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IFTTT의 안드로이드 SMS라는 앱을 이용해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를 우리 플루언트 CRM이랑 통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자 메시지 날리는 방법의 순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신년 맞아가지고 특별 서비스로 플루언트 CRM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 문자 메시지로 어떻게 데이터를 넘겨서 보내는가에 대한 그 정보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새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올 한 해 새롭게 설계하고 또 세우시는 그 계획, 목표들 다들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책임문이었습니다. 빠이!